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1급 기출문제를 CS6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2년 1월달 B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환경부터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포토샵을 실행하고 나면 오른쪽 꼭대기에 현재 작업 환경을 나타내주는 단추가 있을 거예요. 현재 저는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이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혹시라도 작업하시다가 패널들을 이리저리 옮기거나 지웠을 때에 어떤 걸 지웠는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죠. 그럴 땐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줄 수 있도록 이름 자체를 클릭하셔서 밑에서 세 번째 리셋 에센셜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초기화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왼쪽에 도구 상자 역시 재구석에 조그만 화살표 있으니까 누르시면 넓게, 다시 누르시면 좁게 본인이 편하게 설정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위쪽에 메뉴들 중에서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제일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종류별로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하나 세심하게 바꾸실 수가 있는데 일단 아무거나 클릭하고 들어가서 대화창을 띄우도록 할게요. 왼쪽에 서브 메뉴들을 보시면 하나하나 클릭할 때마다 옵션들이 달라지는 거 볼 수 있을 텐데 일단 시험에 필요한 몇 가지만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컬러 테마를 보시게 되면 그래픽 작업을 할 때는 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은 어두운 테마를 많이 작업하지만 문제풀이 할 때는 좀 밝게 잘 보이라고 밝은 테마로 선택을 했습니다. 작업을 하실 때 창문은 크게 놓고 혼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오픈 다큐멘터리 탭이라고 하는 친구가 V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저처럼 창문을 여러 개 동시에 띄워놓고 작업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 친구는 V체크 해제시켜 놔야 되겠죠. 저는 문제지를 여기다 띄워놓고 저의 창문을 따로 열기 위해서 오픈 다큐멘터리 탭이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커서의 모양도 중요하죠. 브러쉬로 문질문질해서 색상을 칠하거나 아니면 선택을 하실 때 그 브러쉬의 크기가 동그랗게 형태 보이는 게 좋겠죠. 노멀 브러쉬라고 하는 친구로 선택이 되어 있으면 형태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프리사이즈나 스탠다드를 누르시게 되면 형태가 좀 달라 보일 수 있어요. 단위도 중요하죠.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를 보시게 되면 문제지에서 픽셀 단위로 문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픽셀 단위인지 확인을 하시고요. 글자의 경우에는 포인트라고 하는 단위를 씁니다. 그것도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겠죠. 범위를 정하실 때 나중에 펜툴로 이렇게 어느 정도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게 그려야 되겠구나 라고 가이드라인을 뽑아 주실 수 있는데요. 가이드라인은 좀 그림에 비해서 잘 보일 수 있도록 색상을 바꾸실 줄도 알아야 되겠죠. 가이드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하시게 되면 컬러를 바꾸실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글꼴을 선택해서 입력을 하실 경우에 한글의 경우에는 한글 글꼴로 보여야 선택하시기가 편하겠죠. 쇼 폰트 잉글리시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주셔야 궁서, 굴림이라고 하는 한글 글꼴이 한글로 보이게 될 거예요. 이 정도 설정하시게 되면 시험 문제를 푸는 동안에 작업하시는데 문제 없을 겁니다.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400에 500픽셀짜리를 새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을 주셔야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니까 1이라고 줄 거고요. 크기가 400픽셀에 500픽셀인지 단위를 꼭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레졸루션 기본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라고 기본값 제대로 된 거 꼭 눈여겨보시고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의 범위를 맞춰서 작업하실 때는 눈금자가 켜져 있는 게 좋겠죠. 보여주세요 뷰 메뉴를 클릭하셔서 룰러스 눈금자를요 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눈금자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1급의 1번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창문을 여러 개를 동시에 띄우겠다라고 옵션을 바꿔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빈 공간이 보일 거예요. 그렇게 빈 공간에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소스를 갖고 올 수 있는데 창을 혼자서 넓게 쓰겠다라고 선택하신 분들은 빈 공간이 없겠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에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오픈.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거고요. 그 안에 이미지들이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1급의 1번을 불러오도록 하죠. 소스를 불러오시고 얘를요 라고 몽땅 다 컨트롤 A 복사할 겁니다. 컨트롤 C 어디다가요? 나의 하얀 종이에다가요 컨트롤 V라고 붙이시면 되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창문을 크게 선택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의 경우에는 창문을 동시에 여러 개 띄워놨기 때문에 굳이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리 오시오라고 이동 도구 눌러서 이리 끌어다 놓으시면 끝나게 돼요. 원본은 닫을 거고요. 외부의 이미지 갖고 왔을 때 레이어 이름이 레이어 1이라고 임의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그때그때 정리를 해주는 걸 추천드려요. 레이어가 많아지면 누가 누군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얘는 1급의 1번에서 데리고 온 거구나 라고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1-1이라고 임의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이름은 바꾸지 않았다고 해서 점수가 깎이는 건 아니고요. 작업을 할 때 편의성을 위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크기가 좀 너무 커 보인다 라고 할 때는 그 이미지 크기를 줄이시면 되겠죠. 에디트 메뉴에 보시게 되면 자유롭게 내 맘대로 줄이겠다 라고 하는 컨트롤 T 프리 트랜스폼이 있을 겁니다. 이 작업은 워낙 자주 하는 작업이니까 단축키를 외워놓는 게 좋겠죠. 컨트롤 T 누르셔서 크기를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크기가 너무 많이 크다 싶으시면 조절점을 이용해서 쭉 줄이시면 되는데요. 비율이 깨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왼손의 도움을 받을게요.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줄이시면 비율이 깨지지 않습니다. 마우스 먼저 놓으시고 쉬프트는 나중에 놓으시면 이렇게 크기를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 1급의 1번의 경우에는 필터를 주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 브러쉬 필터 메뉴에 가시게 되면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보입니다. 클릭하셔서 갤러리 창이 뜨면 아티스틱부터 하나씩 쭉 찾아보시면 되겠죠. ABC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드라이 브러쉬면 위쪽에 있겠네요. 오케이. 동그라미 2번 문제 보시게 되면 세이브 패스라고 해서 카메라 모양을 직접 우리가 펜툴이나 도형을 이용해서 그려줘야 되는군요. 뒤쪽에 있는 이미지는 좀 헷갈리니까 눈을 감겨서 잠시 꺼놓도록 할게요. 카메라의 경우에는 이 정도 범위입니다. 저 정도 범위입니다. 라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그걸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그려주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렇다면 눈금자에 있는 숫자 아무거나 좋아요. 클릭하셔서 질질질 끌어당긴다 라는 느낌으로 당겨주시게 되면 선이 딸려오는 게 보일 겁니다. 대략 높이는 150 언저리를 넘어가지 않아요 라고 뽑아 놓을 거고요.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도 어느 정도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을 건지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대충의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요만큼의 범위 안에다가 카메라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카메라 모양의 경우에는 펜툴보다는 도형을 조합해서 만드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요. 펜툴을 이용할 경우에 위쪽에 있는 옵션을 보시게 되면 레이어를 만들면서 하겠습니다. 쉐이프, 색깔이 들어있는 상태예요. 필이라고 선택한 상태에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도형의 경우에도 미리 만들어져 있는 커스텀 쉐입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사각형이나 원형들을 조합해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동그라미로 도형을 그려서 이 친구에 대해서 안쪽을 빼고 싶다라고 한다면 위쪽의 옵션 중에서 패스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면서 하겠습니다 라고 V체크가 되어 있는데 거기 안에서 빼겠습니다 라고 서브 트랙을 누르시게 되면 클릭 드래그 했을 때 그만큼이 빠지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 더 추가를 해줘야 된다 싶으시면 옵션은 바꾸시면 됩니다. 컴바인 쉐입으로 바꾸셔서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죠. 잔상이 남게 되면 예쁘지 않으니까 패스 오퍼레이션의 제일 끝자락에 있는 머지 쉐이프라고 하는 친구를 이용하시게 되면 이렇게 잔상 없이 깔끔하게 원본만 남게 될 거예요. 이런 작업을 반복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카메라의 몸통부터 중심을 좀 잡아보도록 할까요? 카메라의 몸통은 사각형이니까 렉탱글 툴 이용해서 만들 거고요. 대략의 위치를 맞춰두도록 할게요. 150에서 350 언저리 이 정도의 범위를 잡고 쭉 드래그 하시면 되겠죠. 몸통 부분에서 동그란 부분들을 빼주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렉탱글에서 엘립스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위쪽에 옵션 보시게 되면 컴바인이라고 합쳐주겠다라고 되어 있는 상태인데 서브 트랙으로 뺄 거거든요. 라고 옵션 바뀐 거 꼭 확인하시고요. 동그라미를요 라고 클릭 드래그 하셔서 빼시면 되겠죠.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얘를요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점 하나하나를 수정하실 수가 있고요. 얘를요 라고
다시 패스 셀렉션을 이용하시게 되면 덩어리 전체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들어서 이렇게 옮기실 수가 있는 거죠. 컨트롤 T가 크기를 조절하는 거다 기억하시나요? 크기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나중에도 수정이 다 가능하죠. 비율이 깨지면 예쁘지 않으니까 쉬프트 눌러가면서 조절을 해주도록 할게요. 동그라미를 더 빼고 싶습니다. 일립스 여전히 뺄 거니까 서브트랙 드래그 하셔서 모양을 그려주시고요. 비율 깨지지 않도록 쉬프트 눌러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위치 마음에 안 들 때 선택해서 이동하셔도 되고 컨트롤 T 눌러서 조절하실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같이 잡히는 거 원하는 건 아니니까요. 셀렉션 툴로 얘를요 라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 들어서 옮길 수 있습니다. 완성이 됐으면 사각형의 틀은 잔상이 남지 않도록 패스 오퍼레이션에서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 해주시게 되면 사각형의 틀은 만들어졌고요. 앞뒤로 보이는 이 카메라 렌즈 부분의 경우에는 도형을 이용하셔도 되고 펜툴로 그리셔도 되고요. 펜툴 역시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펜 도구 누르셔서 레이어가 만들어집니다. 쉐이프 색깔이 있어요. 필 여기다 추가를 할 거면 이 친구를 새롭게 추가할 수 있도록 컴바인 상태로 두시고 클릭 하시면 되겠죠. 만들어진 모양을 하나하나 바꾸고 싶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클릭하셔서 점 하나하나씩도 따로따로 움직일 수 있다. 펜툴 이용하셔서 계속 반복적으로 뒤쪽에 있는 손잡이 부분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동그라미는 합체를 시켜줘야 되니까 일립스 이용하시고 위쪽에 컴바인이라고 선택하셔서 동그라미를 쭉 그려주시면 되겠죠. 쉬프트 눌러서 원을 찌그러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덩어리 선택할 때 패스 셀렉션 얘를요 라고 하셔서 들어서 옮길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방향키 이용하시면 더 정확하게 옮기실 수도 있을 거예요. 빼는 경우에는 얘를요 라고 위쪽에 패스 오퍼레이션에 가셔서 빼는 거 말씀드렸었죠. 자, 레이어가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따로따로 더 추가돼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라도 합치는 작업은 레이어를 통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빼는 작업에만 주의를 기울이시면 됩니다. 자, 얘네들 동그라미들 쉬프트 눌러서 얘랑들은 몽땅 다 합칠 거예요 라고 한꺼번에 잡으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머지 쉐이프라고 하셔서 레이어 자체를 합칠 수도 있습니다. 동그라미를 안쪽 빼줘야 되는군요. 그렇다면 일립스 툴 이용하셔서 위쪽의 옵션 중에서 서브트랙이라고 빼는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원에 대해서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서 찌그러지지 않도록 쉬프트 눌러서 빼면 되는데 위치라든지 크기는 다이렉트 셀렉션 말고 그냥 셀렉션 얘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옮길 수 있다. 반복하시면 되겠죠. 일립스 이용하셔서 뺄 겁니다. 서브트랙 클릭 드래그 하셔서 대략의 모양을 만드시고요. 그 친구에 대해서 패스 셀렉션 얘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쭉 위치 맞추시면 됩니다. 이제 다리 부분만 정리하면 되겠죠. 사각형들을 이번엔 추가하도록 할까요? 컴바인이라고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하셔서 만들어 주시고요. 직사각형 클릭 드래그 하셔서 길게 만들어 주시고 컨트롤 T 눌러서 위치, 크기, 방향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만들어진 친구들의 잔상이 남아있으면 예쁘지 않으니까 위쪽에 있는 패스 오퍼레이션 이용하셔서 합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들 작업하다 보니 또 분리가 돼 버렸네요. 너네들이라고 한꺼번에 쉬프트 눌러서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머지 쉐이프, 이렇게 잔상 남은 것들 깨끗하게 지웠을 수 있도록 레이어 상태에서의 합침뿐만 아니라 이 위쪽에 있는 옵션에서도 꼭 합쳐 주셔야 합니다. 다 만들어진 친구를 기반으로 해서 패스를 저장 따로 해보도록 할게요. 레이어 창문 옆에 보시게 되면 패스라고 하는 창이 보일 거예요. 이미 우리가 펜툴과 도형을 이용해서 만든 패스를 기억은 하고 있지만 내가 다른 아이를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그 기억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레이어 창에 있는 이 사각형 만들어준 친구를 패스 상태에서 내가 더 추가로 저장을 하겠다라고 비어있는 공간 보이시나요? 거기에서 오른쪽 버튼 세이브 패스가 있으시면 거기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세이브 패스가 안 보여요 하시는 분들은 사줄이 조그만 옵션이 보이시죠? 콩 찍으셔서 거기에서 세이브 패스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추가로 저장을 할 수 있는 대화창이 뜰 겁니다. 카메라 모양이라고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이 친구 두 개 중에서 누구도 예뻐하지 마시고 빈 공간 눌러서 선택을 해제시켜 주시고 나오세요. 레이어 창으로 돌아와서 굳이 내가 만든 펜 레이어 빼고 아무거나 선택할지라도 패스 창으로 돌아가 보시면 이렇게 카메라 모양을 기억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모든 아이들을 다 눈을 뜨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3번 마스크 작업을 통해서 1급의 2번을 그 도형 안쪽에다가 클리핑 마스크 잘라서 넣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1급의 2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의 2번 열기, 얘를 열라고 저는 이동 도구로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데리고 왔는데 이 친구가 밑에 깔려서 보이질 않는군요. 맨 마지막에 작업한 친구보다 위쪽에다 얹어 놓으시면 이렇게 눈에 보일 거고요. 얘는 1급에 2번에서 데리고 왔어요 라고 이름을 좀 바꿔 놓도록 할게요. 클리핑 마스크 잘라주는 작업은 레이어가 밑에 잘라주는 친구 칼날의 역할하는 아이가 아래쪽에 있다면 잘리우는 그림은 그 위쪽에 있습니다. 잘리우는 그림에게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시게 되면 그 그림만큼 잘려 보이게 될 거예요. 위치를 좀 이동하도록 할까요? 크기를 적당히 조절했고요. 레이어 스타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와 이너 섀도우 두 개를 주도록 할까요? 레이어에 효과를 줄 적에는 내가 어떤 레이어를 선택하고 있는지 꼭 잘 확인하셔야 돼요. 그 선은 지금 이 카메라 모양의 선이 들어간 거니까요. 렉탱글이라고 우리가 사각형과 원을 조합해서 만들었던 이 친구를 선택하셔서 레이어 창문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FX라고 하는 레이어 스타일을 줄 수 있는 단추가 있어요. 클릭하셔서 선을 넣겠습니다. 스트로크. 선을 넣어 주실 적에 그 두께값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죠. 3픽셀. 그건 문제 없는데 색깔이 저희는 단색으로 되어 있네요. 문제에서는 그라디언트로 바꿔달라 했으니까 필 타입을 그라디언트로 바꾸시게 되면 색상이 임의로 깜장 하향으로 선택이 되어 있군요.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라고 클릭하셔서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이 물감의 색깔입니다. 그 물감의 색깔들을 바꿔주시면 될 거고요. 위쪽에 있는 친구들은 투명도에 대한 얘기예요. 물을 얼마나 타서 투명하게 보여줄 건가를 설정하는 부분이죠. 우리는 물감의 색깔만 바꿀 거니까요. 아래쪽에 있는 물감통을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색상이 적용된 거 방향도 맞는지 한번 더 눈여겨봐 주세요. 왼쪽은 초록이, 오른쪽은 주황이 똑같은 방향 맞군요. 안쪽에 이너 섀도우 같이 주고 나오도록 할게요. 1급에 3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필름의 안쪽에 구멍이 빵빵 뚫린 부분도 잘 살려서 데리고 와주셔야 되겠네요. 깜장색 부분의 경우에는 매직원드를 이용해서 이 부분이요 라고 클릭하게 되면 깜장색의 필름 테두리는 잘 선택이 됐을 거고요. 추가해서 안쪽에 있는 이미지는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추가하시면 되겠죠.
외부의 이미지를 갖고 오면 레이어 1이라고 이름이 임의로 들어가죠. 방금 가지고 온 친구는 1급의 3번이고요. 이 친구는 클리핑 마스크가 같이 적용이 돼 버렸네요. 보시면 이렇게 지금 클리핑 마스크 된 거 보이시죠? 이 친구를 클리핑 마스크가 아니도록 맨 위쪽으로 옮겨주도록 할게요. 너는 클리핑 마스크가 아니거든 이라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릴리즈 클리핑 마스크라고 빼주시게 되면 따로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크기 조절하겠습니다. 컨트롤 T. 비율 깨지지 않도록 쉬프트 눌러서 조절해 주세요. 레이어 스타일은 아우터 글로우라고 했으니까 FX 레이어 스타일에서 아우터 글로우를 주시면 되겠고요. 보안이 그 카메라보다 더 아래쪽에 있었군요. 그렇다면 위치를 좀 조절하도록 하세요. 쉐이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을 찾으셔서 넣으시면 되겠죠. 레이어를 만들면서 할 거니까 쉐이프, 색깔이 있을 거니까 필, 모양을 열심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쉐이프를 클릭하셔서 비행기 모양을 찾도록 하죠. 혹시라도 이 이미지가 많이 보이지 않고 나는 개수가 적어요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오른쪽 꼭대기에 톱니바퀴가 있을 거예요. 설정이라는 곳에 가셔서 몽땅 다 보여주세요 all 이라고 하시게 되면 숨어있는 오브젝트들이 다 나오게 될 겁니다. 드래그해서 그리실 적에도 비율 깨지지 않게 왼손으로 쉬프트 눌러서 그리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우스 먼저 띄시고 쉬프트는 나중에 놓으시면 되겠죠. 문제에서 색상들 정확하게 다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색상값 꼭 맞춰주셔야 됩니다. 레이어 창에 보시게 되면 앞쪽에 조그만 썸네일 보이시죠?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색상 피커가 떠요. 색깔 맞춰주세요. 쉐이프 찾으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음표는 색깔을 2개 지시하고 있죠. 그라디언트이거나 개체가 2개일 경우일 텐데요. 음표를 보아하니 연두색의 음표와 노란색의 음표 2개가 있군요. 그렇다면 개체 똑같은 아이가 더 필요하니까 새로 그릴 필요 없이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복사할 때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겠지만 포토샵에서는 컨트롤 J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레이어 통째로 추가가 될 거예요. 이동 도구 눌러서 쭉 당겨 보시면 하나 더 생긴 게 보일 거고요. 크기나 위치 조절하기 위해서 컨트롤 T 눌러주시게 되면 조절되죠. 쉬프트 눌러주셔서 비율 깨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글씨 써서 마무리할까요? 타입2 누르셔서 글씨는 여기요 라고 클릭하시고 쓰시면 되겠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과 크기 그리고 색깔이 있다면 색깔,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시사항에 언급되어 있는 모든 기능을 다 사용했는데 글씨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불룩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네요. 그럴지라도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잘 작업을 해주셔야 될 텐데 레이어, 글자 레이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 도구 타입 툴 선택하고 있는지 확인, 위쪽에 옵션 중에서 꾸겨줄 거예요 라고 하는 웹 텍스트가 있을 겁니다. 클릭하셔서 아래쪽으로 불룩한 느낌으로 스타일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아크 로워 밴드 값을 조절하셔서 이렇게 모양을 보시고 어느 정도 볼록할 건지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방향이 살짝 틀어져 있죠. 컨트롤 T 눌러서 방향을 조절하실 적에 절대로 여기 바운딩 박스 가장자리에 있는 테두리는 건드리시면 안 돼요. 방향만 이렇게 조절하셔야 글자의 크기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배치가 끝났으면 효과들 빠진 게 없는지 레이어의 순서들은 엇갈린 게 없는지 잘 확인하셔서 저장하시면 되겠고요. 작업을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가이드란 뽑아놨던 게 있다면 좀 지워주시는 게 깔끔하겠죠.
보여주세요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보여주세요 뷰에서 눈금자도 꺼주는 게 좋겠네요. 파일을 저장할 때 두 가지 형식으로 저장하죠. 400에 500짜리의 경우에는 JPG, 10분의 1로 줄어든 40에 50짜리는 PSD로 저장을 합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예요. 세이브. 경로를 정하셔야 되겠죠. 시험장 안에 있는 문서 안에 GTQ에다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맨 처음에 주고 왔던 게 그대로 사용될 거지만 포맷이 PSD라고 되어 있네요. 클릭하셔서 JPG라고 선택을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저장. 이 친구를 40에 50짜리로 줄여볼까요? 이미지 메뉴에 가시게 되면 이미지 사이즈가 보일 겁니다. 이미지 사이즈를 40에 50짜리라고 정확하게 잘 바꿔주시고 OK 하시게 되면 손톱만큼 작아진 게 보일 거예요. 파일을 다시 한번 세이브 할 겁니다. 어디다 할 건지 경로 GTQ 맞는지 확인하시고 이름 정확히 줬는지 확인하셔서 포맷이 PSD 제대로 되어 있군요. 저장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도 용지 사이즈는 똑같군요. 새로 하나 만들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에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니까 2번일 거고요. 단위 픽셀 단위인지 확인하시고요. 용지 사이즈 400에 500.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기본값 꼭 확인을 해주세요. 오케이.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대략의 위치를 꼭 정하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눈금자를 보일 수 있도록 뷰에서 룰러스 켜주시면 좋겠고요. 1급에 4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저는 빈 공간에서 더블 클릭 불러올 거고요. 빈 공간이 없이 넓게 쓰시는 분들은 파일에서 오픈이라고 불러오시면 됩니다. 시험장에 이미지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했었죠. 1급에 4번을 불러올 거고요. 크기가 좀 커 보이는군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조절할 거예요. 비율이 깨지면 안 되니까 왼손으로 Shift 눌러서 비율 조절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필터 주도록 할까요? 필터 메뉴에 가시게 되면 세 번째 줄에 필터 갤러리 보입니다. 첫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는 앞서서 썼던 것과 똑같은 걸 사용할 경우에는 이 친구를 바로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앞에서 썼던 드라이 브러쉬를 쓸 게 아니기 때문에 세 번째 필터 갤러리 새로 불러오도록 할게요. 패치워크를 찾아보시겠습니다. 텍스처라고 하는 곳에서 패치워크가 보일 거예요. 오케이. 색 보정하기 위해서 1급의 5번을 불러오도록 할까요? 빈 공간 더블클릭 1급의 5번. 가장자리에 하얀색만 선택해서 안쪽에 있는 알맹이를 빼면 될 것 같죠? 매직 원드 이용하셔서 바깥쪽에 있는 흰 부분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흰 부분을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올 거니까 셀렉트 메뉴에 가셔서 반대로 뒤집어 줄 거예요. 인버스라고 하게 되면 안쪽에 있는 알맹이만 선택이 되겠죠. 아무래도 글자 때문에 쓸데없이 이 친구가 선택이 됐는데 실제 문제에서는 흰색 요 글자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연습 삼아서 제공해 준 이미지는 다른 데다 쓰지 말라라고 하는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이미지 중에서 노란색으로 빨강색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건 요 바깥의 단추 부분과 안쪽에 있는 요 카메라 그림 부분이 다르다는 얘기인 거죠. 이 친구는 크기부터 좀 조절하도록 할게요. 컨트롤 T 누르셔서 크기 조절하시고 비율 깨지지 않게 왼손으로 Shift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시고 위치를 적당히 조절하셔서 갖다 놓으시되 방향을 완전히 거울처럼 반사시켜주는 방법은 빙그르르 돌려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죠. 그렇다면 오른쪽 버튼의 도움을 받아서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이라고 거울로 반사시키듯이 가로로 뒤집어 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해서 배치가 끝났으면 엔터 쳐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고요. 파란 부분들만 한번 먼저 선택을 해보도록 할까요?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하셔서 선택하시면 되는데 브러쉬가 저처럼 너무 크신 분들의 경우에는 브러쉬의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위쪽에 있는 옵션으로 숫자 값을 하나하나 조절하실 수도 있겠지만 키보드에 보시면 엔터키 주변에 열려라 네모가로와 닫혀라 네모가로 두 개가 있는 거 보이실 텐데요.
요 친구들을 이용하면 브러쉬의 크기를 바로 키우거나 줄일 수가 있을 거예요. 커져라, 작아져라 라고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하셔서 요 친구들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파란색의 단추 부분만 선택을 했고요. 그 부분을 색깔 노랗게 물들여 보도록 할게요. 이미지라고 하는 메뉴에 가셔서 두 번째 줄에 Adjustment, Hue Saturation 가시게 되면 거기에서 Hue라고 하는 게 색상 값입니다. 단추를 요리조리 옮기시면 색상이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노란색으로 되었을 때 여러분들께서 마우스를 놓으시면 되겠고요. 세처레이션은 그걸 더 짙게 할 건지 옅게 할 건지, 라이트니스는 더 밝게 할 건지 어둡게 할 건지를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 영역 해제할게요. 셀렉트에서 디셀렉트, 컨트롤 D 누르시면 선택이 해제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색상을 바꾸시게 되면 원본의 색깔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으로 안쪽에 있는 친구들을 선택을 해 보도록 할게요. 셀렉션 툴 이용하셔서 안쪽에 있는 이 카메라 부분만 선택을 했고요. 이번에는 레이어 창에 있는 동그라미에 사선 그어져 있는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미지에서 어저스트라고 하는 기능을 레이어를 따로 만들면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해놓은 기능이에요. 어저스먼트 레이어에서도 휴 세처레이션이 있죠. 콩 찍으시게 되면 옵션 창이 뜨면서 똑같이 휴와 세처레이션, 라이트니스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의 장점은 레이어를 따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원본을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을 감기면 다시 원래 있던 파란색이 돌아오죠. 눈을 뜨면 이 색깔만 입힌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실무에서는 이렇게 레이어를 따로 넣고 관리하는 방법을 많이 써요. 원본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1급의 5번은 드랍 섀도우 그림자도 줘라 라고 했네요. 1급의 5번 레이어 너는 이라고 선택하셔서 FX에 드랍 섀도우 그림자까지 주고 나오도록 할게요. 1급의 6번 불러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불러올 거고요. 1급의 6번 열기. 배경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순색의 경우에는 매직원드라고 하는 친구를 이용해서 완전히 하얀 부분만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색깔의 톨러런스, 허용치를 좀 낮춰주시면 선택하기가 더 수월해져요. 10 정도로 낮춰보도록 할까요? 콩 찍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흰색 부분만 선택되는 게 보이시죠? 이 톨러런스 값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넓은 범위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선택 범위를 뒤집어 주겠습니다. 셀렉트 선택한 걸 인버스 뒤집어 줄게요 라고 하게 되면 알메이드만 남게 되겠죠. 나머지 부분은 더 추가해서 여러분들께서 퀵 셀렉션으로 선택하시든지 아니면 라sso 툴 이용하셔서 추가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도형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가셔서 레이어가 만들어지면서 돼요. 쉐이프 색깔이 있습니다. 컬러 그리고 쉐입을 찾으시면 되겠죠. 만들어줄 때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폭발 모양은 하나가 안쪽에 더 있는 것처럼 보이죠? 복사해서 그대로 크기를 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컨트롤 J 누르셔서 복사된 거 확인하시고요. 컨트롤 T 누르면 크기 조절 가능하시죠? 비율 깨지지 않도록 쉬프트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레이어의 순서 지금 이 헤드폰보다 밑에 깔려 있는 것 같죠? 그 순서 잘 맞춰서 배치를 해주세요. 글씨 넣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2 누르셔서 여기요 라고 클릭하고 쓰면 되겠죠.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걸 모두 다 적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은 언급이 없죠. 그러지라도 옵션에서 웹 텍스트 이용하셔서 꾸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위쪽으로 볼록한 느낌, 아크, 어퍼, 밴드값 조절하셔서 비슷한 느낌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나 위치 다시 한번 쭉 보시고요. 파일을 저장할 때 가이드라인을 뽑아 놓은 게 있다면 가이드라인은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눈금자도 깔끔하게 안 보이게 처리를 해서 저장하도록 할게요. 커다란 이미지의 경우에는 JPG, 작게 줄인 경우에는 PSD 알고 계시죠?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세이브, 저장하는 경로 GTQ인지 확인하시고요. 파일의 이름은 맞지만 포맷, 커다란 이미지의 경우에는 JPG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10분의 1로 줄이겠습니다.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40에 50짜리 조그맣게 줄어든 거 꼭 확인하시고요. 파일을 세이브 저장할 건데 경로 GTQ인지 확인, 파일의 이름과 포맷이 맞는지 확인, 저장하셔서 두 번째 문제 마무리 지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부터는 용지 사이즈가 다릅니다. 600에 400짜리라고 되어 있군요. 새로 만들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예요.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제니까 3번이고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하시고요. width 폭은 600, 하이트 높이는 400.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인 거 기본값 꼭 확인해 주세요. 오케이.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 배치할 건지 선을 뽑으실 분들은 눈금자가 있어야 되겠죠. 보여주세요. 뷰에 룰러스 켜놓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배경 색깔이 깔려 있군요. 물감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색 얘를요 라고 콩콩 찍으셔서 대화창이 뜨면 물감 색깔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 색깔을 채워보도록 할까요? 에디트 메뉴에 가시면 필이라고 해서 채워주는 기능이 있고요. 뭘로요? 포어그라운드 정경색으로요 라고 하게 되면 파란색이 쫙 채워졌네요. 1급에 7번 불러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클릭. 1급에 7번을요 라고 열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오는 거 확인되고요. 저는 그냥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 끌어다 놓겠습니다. 창문을 크게 쓰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컨트롤 A 몽땅 다 컨트롤 C 복사해서 여기다가요 컨트롤 V라고 붙이시면 바로 붙여 넣어질 수 있을 거예요. 1급에 7번이라고 이름 바꿔 놓을 거고요. 크기가 좀 커 보이니까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하겠습니다. 왼손으로 Shift 눌러주셔야 비율 깨지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블렌드 모드라고 해서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와 자연스럽게 섞어주는 작업을 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하드 라이트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라 라고 했군요. 레이어 창문에 보시게 되면 나만 보세요 노말이라고 되어 있는 걸 콩 찍으셔서 하드 라이트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아래쪽에 있던 파란색이 묻어나는 거 보이시죠? 거기에 오퍼시티 투명도도 조절해 주세요 라고 했네요. 레이어 창에 보시게 되면 오퍼시티라고 불투명도가 100%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요 70이라고 바꿔주시면 살짝 흐려진 게 보일 거예요. 1급에 8번 불러올까요? 빈 공간 더블클릭. 이미지를 저는 이동 도구로 끌어다 놓겠습니다. 이름은 1급에 8번이라고 바꿔놓도록 할 거고요. 문제에서 보시면 필터를 주세요. 마스크도 씌우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필터 메뉴에 가서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텍스처 그룹 중에 맨 끝자락에 텍스처 라이저라고 하는 친구가 있군요.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해서 흐릿하게 위에와 섞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요 위쪽 부분은 뒤에 깔려있는 이미지가 보이고 있죠. 아래쪽에는 나의 플립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안 보이게 가려주는 마스크 기능을 이용할 거예요. 레이어 창을 보시게 되면 네모의 구멍 빵 뚫어져 있는 친구가 레이어 마스크입니다. 콕 찍어서 마스크를 씌웠고요. 마스크는 가리기 위해서 쓴 건데 하얀색 마스크를 썼더니 내 거 그림이 하나도 가려지지 않고 있죠? 잘 보이네요. 깜장색 마스크를 써야 가려지는 기능을 적용할 수 있을 텐데요. 깜장색이 부드럽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어서 그라디언트 도구를 쓸 겁니다.
그라디언트 도구를 선택하게 되면 위쪽에 옵션, 색상이 보이게 될 텐데 흰색, 검정색 아니면 검정색, 흰색으로 나와 있길 원해요. 혹시라도 다른 색이 들어있다면 색상 자체를 콩 찍으셔서 가장 앞쪽에 아니면 세 번째에 하얀색, 검정색이 배치된 걸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이 친구를 이용하셔서 선택하시면 되겠죠. 흰색 부분이 보여지는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저희는 아래쪽에 이 플립 부분이 보여야 되겠죠. 흰색. 저 위쪽은 가려져서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검정색이라고 마음 먹었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 그라디언트의 색상이 흰색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요 라고 아래에서 클릭해서 위쪽으로 쭉 가려줄 겁니다 라고 드래그 하시게 되면 윗부분은 그림이 가려지게 될 거예요. 결과물을 보시고 비슷한 느낌이 들 때까지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1급의 9번 데리고 오도록 할게요. 자, 요 이미지의 경우에는 카메라에 요 안에 쏙 들어가는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한 상태로군요. 그렇다면 일단 너는 이라고 해서 데리고 올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1급의 9번. 크기가 너무 커 보이니까 컨트롤 T 누르셔서 적당히 조절을 할 거고요. 거기에 렌즈 플레어라고 하는 효과를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문제 보시게 되면 두 대의 줄기와 그 옆쪽에 렌즈가 이렇게 반짝 빛나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면 두 대의 줄기는 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쯤에다가 렌즈가 팡 하고 터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얘를요 라고 레이어 잘 선택했는지 확인하시고요. 필터 메뉴에 가시면 필터 갤러리 뿐만 아니라 아래쪽에도 여러 가지 필터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렌즈 플레어를 찾겠습니다. 렌더라고 하는 그룹에 가보시면 렌즈 플레어라고 하는 친구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클릭하시게 되면 그 모양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다가 놓을 건지를 여러분들께서 요 초점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렌즈의 타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기본 타입 그대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네요. 1급의 10번 데리고 오겠습니다. 카메라를 잘 따다 데리고 와주세요. 카메라의 요 렌즈 부분에 비춰서 우리의 1급의 9번이 보이는 거죠. 이만큼의 범위라고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그 부분이 잘라주는 칼날의 역할을 해줄 거기 때문에요. 그만큼만 얘네들을 클리핑 마스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아예 칼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복사를 해보도록 할까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레이어가 따로 만들어지는 게 보일 텐데요. 이름 헷갈리지 않도록 잘라주는 작업을 할 거다라고 클리핑이라고 바꿔놓도록 해볼게요. 잘라주는 칼날의 역할을 하는 친구가 아래쪽에 깔려 있고요. 잘 리우는 그림은 그 위에다 얹어줘야 되니까 1급의 9번 그림이 잘 리워져야 되겠죠? 이 친구를 위에다 얹었습니다. 그 친구의 자에서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면 그 뚫린 부분으로 그림이 비쳐 보일 거예요. 좀 커 보이니까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1급의 10번이라고 하는 카메라의 경우에는 레이어 스타일과 선이 보이는군요. 얘를요 라고 선택하셔서요. 레이어 스타일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에 대해서도 그라디언트로 색상을 지정하세요 라고 했는데 색상에서부터 투명으로 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필 타입을 컬러가 아니라 그라디언트로 바꿔줄 거고요. 그라디언트의 색상을 이라고 누르셔서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이 물감의 색깔이라고 했었습니다. 위쪽에 있는 친구들이 투명도에 대한 얘기라고 했으니 일단 첫 번째 건 색상에 관한 이야기니까 색상 물감통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 맞춰주면 되겠고요. 두 번째 친구는 색깔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투명도에 대한 얘기니까 투명도 너를 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오퍼시티 투명도가 100%라고 불투명하게 되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얘를 빵 퍼센트라고 해서 색깔이 안 보이게요 라고 투명해진 거 보이시죠? 오케이 하시게 되면
왼쪽에서부터 색깔이 들어가서 오른쪽은 색깔이 없어요 라고 적용이 되는데, 문제지에 보면 아래쪽에 색깔이 있고 위쪽에 색깔이 없군요. 방향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앵글값 조절하셔서 문제지와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작업이 끝나고 나면 항상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셔야 그 위쪽으로 도형이나 오브젝트들이 쌓이게 될 거예요. 제일 위에 있는 거 선택해서 1급의 11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뒤쪽에 있는 초록색 부분이 한꺼번에 잡히도록 매직원드를 사용했고요. 선택된 건 그 초록 부분을 가져오려는 게 아니죠. 선택을 뒤집어 줍니다. 셀렉트 메뉴에서 인버스라고 뒤집어 주게 되면 안쪽에 있는 이미지들만 선택이 됐어요. 필요 없는 부분은 지워 주시면 되겠죠. 퀵 셀렉션에서 뺄 겁니다 라고 해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빼주세요. 방향을 반대로 뒤집어 주실 땐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 하셔서 반대로 반사시켜 주시면 됩니다. 색상을 보정해 보도록 할까요? 레이어를 만들면서 작업을 하실 분들의 경우에는 레이어 창에서 동그라미에 사선 그려져 있는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이용하시게 되면 휴 세처레이션 보일 거예요. 거기에서 휴 값을 왔다 갔다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전체의 색깔이 다 붉게 문드렀으면 좋겠는데 안쪽에 있는 색상 부분만 확연하게 색깔이 바뀌고 있죠. 이럴 때는 강제로 색깔을 넣어주겠다라고 하는 컬러라이즈를 체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거기에서 붉은색으로 물들여 줄 거다. 농도가 좀 약한 것 같으면 세처레이션이라고 농도를 좀 짙게 해주시면 좋겠죠. 레이어의 순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보다는 아래쪽에 깔려 있어야 되니까 이 친구는 레이어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하셔야 되겠죠. 효과를 준 레이어와 원본 레이어 두 개를 같이 잡아서 이 카메라 아래쪽으로 이동을 시켜주시면 위치를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쉐이프 넣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선택하셔서 레이어 만들면서 합니다. 쉐이프 색깔이 있어요. 필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죠. 도형의 경우에도 오퍼시티까지 제대로 잘 적용을 해주세요. 복사할 때 컨트롤 J 누르시면 바로 복사가 될 거고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색깔 조절. 글씨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누르셔서 여기요 라고 위치 찍으시고 글씨 쓰시면 되겠죠. 색상을 세 가지로 지시하고 있네요. 그런데 물감은 두 개밖에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물감을 더 추가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이쯤에다가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위치에 가까이 두시면 손가락 나오는 게 보이시죠?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단추 하나가 더 생길 거예요. 글자의 크기가 35뿐만 아니라 50짜리도 보이는군요. 중간 부분에 이렇게 커진 친구, 얘가 50짜리인가 봐요. 부분적으로 크기가 다른 부분들은 잘 체크하셔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지시사항이 없을지라도 이렇게 구겨져 보이는 친구는 웹 텍스트 이용하셔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다면 서로 다른 색상이다 라고 하는 거 파악하셔서 부분적으로 색깔을 바꿔주셔야 되겠죠. 글자가 살짝 방향 틀어진 거 컨트롤 T 누르셔서 방향을 조절해 주시면 될 텐데 절대로 바운딩 박스 요거를 조절하진 마세요. 이 친구를 조절하게 되면 글자의 크기가 달라지니까요. 레이어의 순서가 틀린 건 없는지, 스타일에서 혹시 빼먹은 건 없는지 다시 한번 찬찬히 확인을 해 보시고요.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커다란 이미지 600에 400짜리는 JPG, 60에 40짜리는 PSD 저장하시면 되겠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을 하겠습니다. 세이브. 경로와 이름을 꼭 확인을 하시고요. 포맷이 커다란 이미지는 JPG 저장하시고요. 사이즈 줄입니다.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60에 40짜리로 바꿔줘서 작아진 거 꼭 확인하시고요. 파일을 다시 한번 세이브 할 건데 경로와 이름 포맷 PSD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셔서 세 번째 문제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도 용지 사이즈는 600에 400 앞서서 만들었던 친구하고 같네요. 새로 만들겠습니다. 파일, 뉴 가셔서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마지막 네 번째 문제이고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확인하시고요. width 600, height 400.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 백그라운드 화이트 확인하셔서 새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가이드라인을 뽑기 위해서 눈금자를 꺼내 놓을까요? 보여주세요. 뷰에 룰러스 켜 놓을 거고요. 배경 색깔이 지정되어 있군요. 포어그라운드 색상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색 계열로 색깔이 선정됐으면 채워주도록 할까요? 에디트에서 필 채워주겠습니다. 뭘로요? 포어그라운드 전경색으로요. 패턴을 만들도록 할 건데요. 장식 모양을 이용해서 두 가지 색깔 지정이 되어 있군요. 대략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시험장에 가실 때에 자를 하나 가지고 가셔서 첫 번째 하나 모듈을 잘 보시고 그 크기를 가늠하시면 되겠죠. 위쪽의 높이는 대략 한 3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폭은 60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새로운 종이 하나 꺼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뉴 가셔서 이름까지는 주실 필요가 없어요. 저장할 건 아니니까요. 윕스 폭을 60으로요. 하이트 높이는 30으로.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인데 뒤쪽에 있는 색깔은 필요 없으니까 화이트가 아니라 트랜스퍼런트 투명 종이에다가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오케이. 종이가 워낙 작으니까 좀 키우도록 할게요. 커다랗게 확대해서 보시고요. 이 친구에다가 쉐이프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커스텀 쉐이프 선택하셔서 레이어를 만들면서 할 거예요. 쉐이프 색깔을 넣을 겁니다. 필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죠. 예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클릭 드래그해서 만드실 적에 비율 깨지지 않도록 쉬프트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색상 지정되어 있는 대로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값을 주시면 되겠죠. 하나를 잘 만들었는데 똑같은 모양이니까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J를 눌러주시게 되면 쌍둥이 복사가 됐을 거고요. 이동 도구 눌러서 옆에다가 옮겨 놓으시면 될 텐데 색깔 값이 다르니까 이 친구는 색깔 값만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흰색 F6개 넣으시게 되면 이렇게 두 개의 오브젝트만 보입니다. 이제 이 친구를 패턴으로 정의하시면 되겠죠. 에디트 메뉴에 가셔서 디파인 패턴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패턴의 이름, 패턴은 장식 모양이라고 정의를 좀 할까요?
따로 저장은 하지 않을 거고요. 혹시라도 수정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최소화 버튼 눌러서 일단 숨겨놓도록 할게요. 이미지들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하셔서 1급에 12번 불러오도록 하죠. 여기 예를요 라고 일단 들어서 가져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레이어 이름 정리를 그때그때 해주시는 걸 권했었죠. 1급의 12번의 크기 혹시라도 너무 크거나 위치가 다르다면 적당한 위치에다가 옮겨주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와 섞어주세요 라고 하는 혼합 모드 오버레이를 씌워주라 라고 되어 있네요. 레이어를 보시게 되면 나만 보세요 라고 노말로 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예를요 라고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오버레이를 적용하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푸른색과 섞여서 잘 혼합된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주세요. 세로 방향이라면 위아래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렇게 위아래로 세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창에 보시게 되면 네모에 구멍 빵 뚫어져 있는 게 레이어 마스크이지요. 클릭하셔서 가려줄래요? 라고 했는데 하나도 가려지지가 않네요. 하얀색 마스크를 썼기 때문이죠. 마스크를 깜장색 마스크를 써야 내 이미지를 가릴 수가 있는데 부드럽게 가리기 위해서 얘를 이라고 그라디언트 툴을 이용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선택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요. 그라디언트 도구를 들어서 부드럽게 정리할 거다 라고 하면 위쪽에 옵션 색깔이 흰색과 검정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흰색 검정색이 아닐 경우에는 색깔 자체를 클릭하셔서 검정색 흰색 흰색 검정색 어떤 거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선택하셔서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고요. 세로 방향으로 얘를 조절하세요 라고 했는데 아래쪽에 있는 요 모니터 부분은 잘 보이고 있죠. 이 위쪽 부분이 안 보여야 되기 때문에 아래쪽은 잘 보이도록 흰색으로 칠해 주실 거고요. 위쪽 부분이 안 보일 수 있게 검정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흰색부터 시작해서 검정색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래에서부터 위로 쭉 드래그를 하면 되겠죠. 클릭 드래그 하셔서 결과물과 비슷한 분위기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1급의 13번 불러오도록 할까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을 겁니다. 필터가 프레스코라고 되어 있군요. 필터 메뉴에 가셔서 세 번째 줄에 있는 필터 갤러리 가게 되면 여러 가지 필터들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아티스틱에 보시게 되면 프레스코라고 하는 필터 보입니다. OK 단추 누르셔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 레이어 마스크 이용해서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군요. 대각선이라고 한다면 얘를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놓으시면 될 텐데요. 저희는 요 왼쪽 상단 부분이 잘 보여야 되니까 이쪽을 흰색으로 놓으면 될 거고요. 아래쪽 요 부분이 지금 안 보이고 있죠. 모니터가 비쳐 보여야 되니까 이 부분을 지울 겁니다. 검정색으로 채워주면 되겠죠. 일단 레이어 마스크 씌우기 위해서 레이어 창문에 네모의 구멍 빵 뚫어진 레이어 마스크 적용하도록 할게요. 콩 찍어서 마스크 적용이 됐고요. 하얀색 마스크는 몽땅 다 보여지는 상태니까 부드럽게 가려주세요. 그라디언트 넣었습니다. 잘 보여지는 부분이 왼쪽 상단이라고 했고 저는 흰색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왼쪽 상단부터 오른쪽 하단으로 쭉 드래그해서 색깔 지정하시게 되면 이렇게 문제지와 비슷한 느낌이 들죠. 1급의 14번 넣도록 할까요? 깜장색의 비행기 부분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비슷한 색깔끼리 고르실 때는 매직원두, 마술봉을 쓰시는 게 좋겠죠. 클릭하시게 되면 깜장 부분만 선택이 될 거고요. 필요 없는 부분의 경우에는 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퀵 셀렉션으로 문질문질 빼셔도 되겠고요. 내가 원하는 부분만 폴리건 라sso 툴 이용하셔서 빼겠습니다 라고 정하실 수도 있어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 비율 깨지지 않도록 조절하시고요.
1급의 16번에서 색상을 보정하실 때에는 레이어에 있는 어저스트먼트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이미지에 있는 어저스트먼트 이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떤 거든 편한 대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이 부분만요 라고 빨간 부분을 선택 쭉 하셔서 색상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들을 다 배치했고요. 펜툴을 이용해서 도형들을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쉐입들은 펜툴 작업이 끝나면 얹어주시면 되겠죠. 펜툴을 작업하실 적에 이 친구 세 가지 색깔이 보입니다. 파란색, 빨강색, 그리고 그라디언트 보라색 보이시죠? 제일 밑에 깔려있는 친구부터 먼저 그려줄 거고요. 그 위에 차곡차곡 얹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문제가 약간 변형이 돼서 웹페이지처럼 보이게 되는데요. 펜툴을 이용하시는 방법, 클릭하셔서 직선을 그리거나 클릭 드래그 하셔서 곡선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우선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보다 더 위쪽에 쌓일 수 있도록 제일 꼭대기에 있는 레이어 선택한 상태에서 펜으로 그려줄 거고요. 눈에 보일 수 있게 레이어 만들겠습니다. 쉐이프 색깔이 있어요. 필이라고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제일 밑에 깔려있는 파란색 부분을 선택하기 위해서 클릭해서 바깥쪽부터 클릭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죠. 시작점을 여기요 라고 콕 찍어 줄 거고요. 클릭 드래그 하면 곡선, 클릭 드래그 하면 곡선, 곡선으로 대강 만드시면 되겠죠. 일단 모양은 결과물을 나중에 수정도 가능하니까 대략의 위치만 잡아서 클릭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모양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면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점을 선택하시고 위치나 방향 틀어주시면 됩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핸들은 이렇게 라고 방향을 꺾어 주실 수 있으세요. 색상 값을 좀 맞춰주도록 할까요?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지정되어 있는 색깔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도 적용을 하도록 할까요? 반복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네요. 쉐이프를 또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을 들으시고요. 콩 찍어서 시작은 여기입니다 라고 클릭. 색상을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바꿔주시면 되겠죠. 만들어진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점의 위치라든지 핸들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레이어를 더 만들어주면 되겠죠. 펜툴 이용해서 또다시 새로 그릴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색상에 대한 언급이 없군요. 그냥 레이어 스타일이 그라디언트다 라고 되어 있어요. 구분이 되라고 일단 임의로 색깔을 다르게 줘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추가되어 있는 친구인데 레이어 스타일을 그라디언트로 씌울 거니까요. FX 들어가셔서 지정된 색깔 정하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얹어준 그라디언트 레이어의 경우에는 이 친구에 대해서 패턴으로 씌워주는 작업을 한 번 더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복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컨트롤 J 누르시게 되면 쌍둥이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 친구에 대해서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드랍 섀도우도 필요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이름 자체를 헷갈리지 않도록 얘는 패턴을 넣는 아이예요 라고 좀 바꿔놓도록 해볼까요? 그렇다면 패턴을 넣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펜으로 그려줄 적에 라고 선택하셔서 얘를요 라고 그리실 때에 레이어가 있어요 쉐이프 뿐만 아니라 칠해줄 거예요 필에서 단색으로 칠해주겠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이 보이는 중인데요. 채워주는 색깔을 패턴으로 바꿀 거거든요 라고 클릭을 하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 놨던 패턴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내가 만든 패턴입니다. 얘를요 라고 선택하시고 혹시라도 만든 게 너무 커 보인다 싶으시면 스케일 조절 가능하니까 그거 이용해서 수정을 하실 수도 있다 라는 거 참고하세요. 나머지 쉐이프들을 얹도록 할 건데요. 비행기가 깔려 있군요. 비행기는 이 친구보다 좀 더 위쪽에 있으니까 비행기 부분만 드래그해서 위쪽으로 옮겨 놓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 가셔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모양을 찾아주세요.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같은 모양은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컨트롤 J를 눌러서 복사하실 수도 있고요. 이동 도구 선택한 상태에서 왼손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Alt를 누르게 되면 쌍둥이 화살표 쫓아다니는 거 보이시죠? 클릭 드래그 하셔서 이 친구를 복사해서 쓰실 수도 있어요. 클릭 드래그 해서 복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크기가 좀 더 커 보이는데 작게 줄이시려면 너희들 모두 다 라고 해서 컨트롤 T 누르게 되면 크기도 조절 가능해요. 글씨를 써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레이어가 항상 제일 위쪽에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타입 여기다가 쓸 거예요 라고 위치 콩 찍으시고요. 언급이 없을지라도 글씨가 요래요래 구겨져 있는 거를 보셨다면 꼭 워 텍스트라는 기능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자 작업이 모두 끝났고요. 효과들이 빠진 게 없는지 꼭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꼭 해보시길 바라고요. 레이어의 순서도 틀어진 게 없는지 그리고 배치도 많이 벗어난 게 없는지 꼭 확인을 하셔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죠. 커다란 이미지의 경우에는 600에 400짜리 JPG로 저장하시면 되겠고요. 조그만 이미지는 60에 40짜리
PSD로 저장하시면 되겠죠.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작업을 하신 분들은 안 보이도록 뷰에서 클리어 가이드 빼주시면 되겠고요. 눈금자도 깔끔하게 지워주시는 게 좋겠죠.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세이브, 경로 맞춰주시고요. 이름 확인하시고 포맷이 JPG인 거 확인하셔서 저장하시게 되면 큰 이미지 저장 끝났고요.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60에 40짜리 작게 줄여주시면 이렇게 꼭 확인을 하세요. 파일 세이브 저장할 거다. 경로와 이름 포맷 PSD라는 거 확인하셔서 저장하시면 네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이번 달에 이렇게 웹페이지처럼 보이도록 도형을 제작할 때에 바깥쪽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는 걸로 유형이 바뀌었네요. 살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게 될지 아니면 이번 달만 새롭게 시작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리는 거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으니까 다양하게 그리는 거 연습을 하셔서 다음 달에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